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내용은 영상 분할입니다. 영상 분할에서는 먼저 간단하게 이진화를 이용한 영상 분할, 그리고 배경 분리를 이용한 영상 분할 두 가지 다루고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 이용해서 컬러 영상을 좀 더 잘 분할하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분할이란 것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영상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인데 어떤 픽셀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경이 되게 심플하다. 그리고 배경과 또 이 앞에 물체는 손에 해당하죠. 이 손이 상당히 잘 구별이 잘 되는 색깔이면 이렇게 쉽게 이진화해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런 아래쪽 영상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배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여기 비행기의 색깔과 비행기 몸체 이 부분의 색깔과 하늘 색깔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색깔의 차이 이런 것으로 실제 분리를 잘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비행기다라는 그런 모양 정보, 즉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 분할이란 어떤 정보를 쓰든지 간에 영상을 의미 있게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이진화, 즉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이진화를 통한 분할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턱값, 이 값보다 크면 흰색, 작으면 검은색 그런 결정 짓는 값을 문턱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턱값을 기준으로 회색조 영상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을 이진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코드로는 상당히 간단하죠. 이렇게 스레숄드 값이라고 하고요. 문턱값을. 그래서 이 값보다 크면 255, 그리고 작으면 0 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회색조 변환한 다음에 적용하면 다양한 문턱값에 따라 문턱값이 밝으면 좀 더 많은 픽셀이 검은색으로 되겠죠. 그리고 문턱값이 너무 작으면 손까지도 너무 많은 픽셀이 하얗게 되고 적당한 값을 사용하면 이렇게 잘 분리되는 실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손의 경계 영역과 바깥 배경 영역 잘 분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코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이미지 세그. 세그는 세그멘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왔죠. 그래서 영상 분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고요. 설정은 항상 하는 것처럼 MFC 대화상자 기반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화, 이런 문턱값, 스레숄드 값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력해서 이진화할 수 있는 것 구현하고, 배경 분리, 나중에 2절에서 구현할 기능, 그리고 3절에서 컬러 영상 분할을 위해서 K-민즈, K-평균 군집화를 이용하는 기능 세 가지 이 프로그램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리소스 뷰에서 이렇게 이진화 버튼 누르면 입력받은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문턱값 n/숄드 값을 넣어서 바이너라이제이션, 영상 이진화 바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할 수 있겠죠. 호출하는데 컬러 영상일 경우 RGB2 그레이 함수로 회색조 만든 다음에 넣어주죠. 그리고 결과값은 이미지 아웃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진화 함수 간단하죠. 이렇게 영상 가로 세로 방향으로 루프 돌면서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코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문턱값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문턱값을 잘 잡아야 깨끗한 이진화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사람이 직접 한 번씩 해보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걸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사람이 굳이 테스트 안 해봐도 자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조절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가 바이너라이제이션 오토라는 함수에 구현할 것이고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영상 히스토그램 우리가 구해봤었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이 픽셀 값을 문턱 값으로 하면 좋겠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두운 손 영역, 그리고 이 부분이 배경 영역, 밝은 배경 영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문턱 값이 두 영역의 평균 밝기와 같다. 이 값을 만족하는 문턱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 영역, 어떤 문턱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을 얻을 수 있고, 한 영역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의 평균 밝기, 그리고 이 영역의 평균 밝기 구한 다음에 문턱 값은 그 사이에 딱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 수행을 해서 수렴하도록 만들면 최적의 문턱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초기 문턱 값 정해주고요. 그래서 그 문턱 값을 적용해서 영상을 흰색 영역 그리고 검은색 영역 분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영역에서 새로운 문턱 값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밝기를 구하고 두 평균 밝기의 또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새로운 문턱 값이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다시 영상 이진화를 다시 수행할 텐데 이때 새로운 문턱 값으로 이진화를 했을 때 이전 문턱 값에 비해서 픽셀의 레이블이라고 하죠. 흰색 영역이냐 검은색 영역이냐 그 레이블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체크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아직 수렴이 안 했으니까 다시 이진화를 하자가 되고 변경이 없다. 그러면 수렴했으니까 그 문턱값 기준으로 이진화된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바이너라이제이션 오토라는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 자동 문턱값 함수를 클릭하면 이렇게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수렴을 해야 된다죠. 그래서 while문으로 be changed, 즉 레이블이 변한 픽셀이 없을 때까지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픽셀 방문하면서 현재의 문턱값 n/shold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모든 픽셀을 high, 밝은 영역, 그리고 low, 어두운 영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개수,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의 픽셀 개수도 구하고 여기 sum, high, sum, low 변수의 밝기 값도 다 더하게 되죠. 이렇게 밝기 값 더하는 것은 평균 밝기 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평균 밝기는 여기 여기 부분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의 평균 밝기, 어두운 영역의 평균 밝기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가운데점, 즉 새로운 평균점이죠. 그것이 새로운 스레시홀드 문턱 값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분류가 안 되었다, 둘 중에 한 영역이 0이다, 개수가 0이다, 그럴 때를 위해서 특별 처리 코드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새 밝기 값으로 다시 이진화를 수행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변화되는 픽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전의 레이블 값을 비교를 해서 픽셀 값의 변화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하나라도 변한 픽셀이 있으면 이 while문을 한 번 더 수행을 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이제 이진화 반복을 마치고 결과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요. 입력 영상, 간단한 손그림 이렇게 읽어오고 문턱값, 가운데 값이죠. 이진화 수행하면 이렇게 이상한 결과 나오죠. 이렇게 픽셀 값을 움직일수록 이진화 결과가 바뀌고요. 80 정도 하면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분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80, 79 정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해놓고 자동 계산해도 자동 계산해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측정된 가장 최적의 문턱값 84라고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때 결과도 이렇게 나름 깨끗한 이진화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이제 좀 원치 않게 검은색 영역, 즉 밝기값 낮은 영역이 여기 좀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턱값 자동 조절까지 해서 이진화 방법 살펴보았고요. 근데 컬러 영상일 경우 컬러 값은 밝다, 어둡다, 밝기 성분을 추출한다면 할 수 있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경계값으로 분할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컬러 영상의 분할이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색조 변환, 컬러 영상이지만 우리가 회색조로 변환한 다음에 문턱값, 아까 좀 전에 했었던 문턱값 기반 방식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평균 색상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영역이 있을 때 손 영역의 평균 색깔, 그리고 배경의 평균 색깔 구해서 각각을 잘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평균값을 구하도록 하는 방법 좀 이따가 3절에서 다룰 것이고요. 좀 더 복잡하게는 이 영상에 있는 물체가 손이다, 이런 경우 손이다 안다면 이 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이진화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한 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상 시퀀스라고 하죠. 연속된 영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경 분리를 이용한 분할, 즉 배경과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 예제를 통해서 한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영상이 주어졌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배경은 픽셀 값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 손 부분은 픽셀 값의 차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차이 영상을 구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 영상 값이 색상 값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것을 이제 RGB 공간, 컬러 공간에서도 그런 변화 값은 어떤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배경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분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분리를 하려면 일단 배경 영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배경 영상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차이 값을 구하고 그러면 컬러니까 RGB 세 채널에 대해서 컬러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컬러 값의 차이 값의 크기를 구하죠. 크기는 제곱해서 제곱합으로 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 근호를 취하는 것이 정확한 거리값이지만 어차피 비교할 문턱값도 제곱값으로 굳이 sqrt 함수 호출하지 않기 위해서 제곱끼리 비교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한 차이 색상 값이 문턱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뭔가 물체가 들어온 픽셀이다 해서 255 값을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쓰게 되겠습니다. 코드에서 살펴보면요. 배경 분리를 할 경우 배경 영상 먼저 입력할 수 있도록 배경 영상은 이미지 bg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배경 제거 하면은 여기에서의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되는 문턱값을 기준해서 문턱값보다 큰 색깔 차이를 가진 픽셀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것이 되고요. 배경 제거하면 바이너라이제이션 BG 컬은 컬러고요. BG는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배경 색깔을 이용해서 이진화 수행하는 함수가 되고요.
이것은 컬러 말고 회색조 영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회색조 밝기값 비교해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 따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컬러 영상 경우 이렇게 모든 픽셀을 돌면서 이렇게 픽셀 값, 밝기 값의 크기를 구하고요. 그것을 문턱값 비교해서 0, 255 구현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제곱 길이 비교하려면 여기 이것이 아니고 곱하기 제곱 길이 비교해야겠죠. 이렇게 배경 분리 이용할 경우 이런 일단 컬러 영상 쉽게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배경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분리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좀 운이 좋지 않으면 손 영역, 즉 대상 물체 영역의 색깔이 배경 픽셀의 색깔과 비슷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다른 픽셀이 다른 물체에 의한 픽셀이지만 값은 상당히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값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결과에서도 배경으로 레이블링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 영상과 입력 영상에 가우스 필터를 적용하면 이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좀 색깔이 되게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약간 스무딩을 함으로써 차이를 줄여서 좀 더 오차가 적어 보이는 실제로는 더 좋다고 하기는 또 힘들 수 있지만 좀 잡티 같은 효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코드로 안 봐도 그냥 가우스 함수를 앞에 미리 적용해 주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컬러 영상 없이도 배경 영상 없이도 컬러 영상을 분할할 수 있는 K평균 군집화를 이용한 분할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조 영상일 경우 배경 영상 없이 이렇게 약간 좀 배경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영상을 분할하고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문턱값을 잘 조절을 해도 좀 제대로 이진화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회색조 영상, 그러니까 밝기 값으로 봐서는 비슷한 이런 색깔이 비슷함을 극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컬러 값을 반드시 이제 써야 어느 정도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색깔을 좀 어느 정도 그룹핑 해줄 수 있는 기법이 K평균 군집화, 가장 상당히 심플한 방법인데요. 이것을 써서 컬러 영상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평균 군집화는 일단 입력 데이터를 몇 개, 여기서 몇 개가 이제 K개가 되겠고요. K개의 군집으로 분할하는 어떤 데이터 처리 기법인데요. 이것을 영상에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K평균 군집화 이용한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진화할 때 자동 문턱값 계산하는 것에서 구현한 방법과 상당히 거의 같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초기 문턱값이 여기서 이전 앞에서 했던 자동 문턱값 방법에서 문턱값을 사실 평균값으로만 바꾸면 거의 같은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문턱값으로 분할했듯이 초기 평균값 예상되는 앞부분 물체의 평균색 그리고 뒷부분 배경의 평균색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초기 값으로 줘서 그 값으로 영상을 분할하는데요. 컬러기 때문에 어떤 문턱값보다 크다 작다는 안 되고 두 평균값 중에 어떤 평균과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면 이제 픽셀마다 레이블이 새로 매겨지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색깔을 구할 수가 있겠죠. 더한 다음에 총 픽셀 수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픽셀의 레이블이 변하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고요. 변했다 그러면
새로 구해진 평균값 다시 적용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 수렴되었다. 그러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평균 자동 문턱값 계산과 거의 비슷한데 한번 다시 코드로 보면요. 가장 가까운 분류 탐색, 즉 주어진 평균값을 가지고 주어진 평균값은 여기에 이렇게 min RGB 값 그리고 K는 클러스터 인덱스죠. 그래서 뭐 밝은 0번 색깔 영역, 1번 색깔 영역 뭐 혹은 K가 3이면 0, 1, 2 이렇게 평균색의 인덱스 값이고요. 그래서 모든 픽셀 인덱스에 대해 모든 평균색에 대해서 거리 이렇게 구하죠. 그런 다음에 그 구한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K가 3이다. 그럴 경우 0번 색, 1번 색, 2번 색 중에 가장 가까운 색의 번호 이렇게 구하고요. 그것을 인덱스로 넣어주고 인덱스로 넣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픽셀의 매 픽셀마다 가장 가까운 분류, 어느 평균색에 가장 가까운가를 계산해서 인덱스를 레이블을 바꿔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바뀌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새롭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0번 색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 값 다 더하고 개수도 더하고 또 1번 색의 값 다 더하고 개수 구하고 그래서 전체 평균 색을 픽셀로 수로 나눠서 각 채널의 평균 값을 구하게 되죠. 이 작업을 모든 인덱스 값, 모든 K 값에 대해서 다 수행해주면 새로운 평균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 문턱 값에서 픽셀의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결정하는 레이블 구하는 부분과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문턱값, 평균의 사익 2분의 1 지점 구했었죠.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코드로도 살펴보면요. K-means, K-평균군집파가 영어로 K-means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래서 평균색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일단 평균 여기서는 영역이 총 2개로 했죠. 그래서 초기 색은 하나는 000 해서 검은색, 또 하나는 255, 255, 255 해서 흰색,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초기 평균색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K-means segmentation 해서 여기서 군집화를 해서 영상 분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채널의 합 구할 수 있겠죠. 평균색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눠주기 위한 개수값 이렇게 또 영역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다 0으로 세팅을 하고 모든 픽셀 돌면서 가장 가까운 분류 탐색 즉 K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픽셀마다의 레이블 구하고 구하면서 구해진 레이블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RGB 채널의 값 합을 구하고 개수도 구하고 그리고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것을 다 했다면 새로운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픽셀 값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어떤 불값에 입력을 하고요. 하나라도 변하면 다시 while문을 돌도록 합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루프를 끝내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 영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수렴하고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면 최종적인 평균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모든 픽셀마다 몇 번 평균 값에 해당하는지 레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레이블에 맞게 모든 픽셀의 레이블 값을 가져와서 그 결과 영상에다가는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색깔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픽셀이 레이블 값이 위에 루프에서 구해준 값이 1이다. 그럴 경우 1번 평균색의 RGB 값을 그 해당 결과 픽셀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네, 실행을 시켜 보겠는데요. 네, 입력 영상 이거 오고 K민즈 수행하면 이렇게 상당히 심플한 이미지니까 뭐 금방 되겠죠. 그래서 배경 영상 색깔 평균색 그리고 손 부분의 평균색 이렇게 구해지고 구해진 평균색으로 다시 두 영역의 색이 결정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복잡한 영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어떻게 K 값을 총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로 해도 뭐 충분히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파란 배경과 갈색 손 영역, 즉 K가 2만 되어도 이런 경우 잘 분할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K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같은 배경 영역도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아래쪽 영상의 경우 눈으로 봐서도 한 3개 정도의 영역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K가 3이라고 입력했을 때 가장 좀 보기 좋은 분할 결과가 얻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K 평균 군집화 이용한 것까지 해서 영상 분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